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기금리도 단기금리도 모두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미국 현지에서도 이 답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4월 이후에 우리 채권 딜러들이 항상 이제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낮았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치죠. 최근 한 5년간 그런 현상이 반복됐으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만 금리가 상승하거나 하면 또 미국 금리와 비교해 가지고 배팅하고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채권 딜러들도 손해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대부분은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채권 딜러로 활동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교과서 이론, 그 이론을 암기한 상태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잖아요. 그럼 미국 금리가 올라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질 금리에 대한 이해가 이제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경제학 교과서 이론대로 하면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을 공제한 것이죠. 차감한 것.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를 외워버리면, 암기를 해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실질금리란 뭐냐라고 접근을 해보면 답이 간단히 나와요. 실질금리란 뭐냐는 거죠. 왜 은행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가 다르고 국채 금리가 다르고 또 기업이 발행한 채권 금리가 다르냐는 거죠. 또 회사채 금리끼리 왜 금리 차이가 나느냐. 물가 상승률은 똑같잖아요. 기업에게도 물가 상승률은 동일하고 가계에도 동일하고 국가에도 동일해요. 물가 상승률은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이 경제학 교과서 금리 이론을 외워버리면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 금리가 왜 차이가 나느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기업이 발행한 금리도 A등급 채권이 다르고 B등급이 다르고, 또 투자 부적격 업체가 이제 발행한 금리 WB 금리가 다르고, 그죠? 또 국가마다 금리가 또 달라요. 그게 이제 실질 금리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은 뭐 비슷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한 나라에서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그 미국 기업이나 그 다음에 회사나 금융회사나 뭐 물가 상승률은 비슷하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금리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그게 결국은 실질금리인데, 그럼 실질금리를 우리 지금 경제학 교수도 마찬가지고 패널도 마찬가지고 경제학을 전공해 가지고 채권 시장에서 딜러로 활동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암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실질금리가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금리차가 국가 또는 그 기업별로 왜 다르냐는 거죠. 또 금융회사도 금융회사끼리 다 금리가 달라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 부채 상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는 부채 상환 능력이 좋으니까 금리가 낮는 거고, 또 A등급 채권은 또 그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또 지금 현재 BBB급이라도 향후 WB로 전락한다고 하면 중국처럼, 그죠? 금리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질금리는 부채 상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과서에 이론적으로 외운 것이 아니고 외우가 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질금리 하락 요인이 미국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장기 금리도 그 10년물 얘기입니다. 금리 하락 요인이 있는 거고,
2년짜리도 금리 하락 요인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단기 금리라고 하면 2년째를 얘기합니다. 2년 미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는 자체가 우선은 미국 경제가 그나마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공식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금리 하락 요인이죠. 그리고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죠. 또 테이퍼링을 한다는 자체가 정부 부채 감소 요인이 돼요. 또 미국 재무부 국채 발행 물량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의회에서 제동을 걸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채 발행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채권 발행 물량을 축소하고 재정 정책 규모도 줄이고, 그러니까 당초 예상보다는 당초 시장에서 금리 부채 상환 능력, 그죠? 부채 상환 능력보다는 채권 발행 규모를 줄이면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조세제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부유세라든지, 그 다음에 법인세도 15%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국제적인 움직임도 있고, 그것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채 상환 능력 향상이에요. 이것은 또 결국은 달러 강세 요인입니다. 재정정책도 실물 경제 성장을 수반한다는 측면에서 달러 강세 요인이 중 하나지만은, 그러니까 달러 강세 요인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이제 다른 나라는 해당 국가 통화 약세 요인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이제 중국 경제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고 있는데,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미국보다는 다 높거든요. 한국도 높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만 매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채권도 매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리는 급등해 버린 거죠. 그런 현상이 이제 결국 달러 강세 요인하고 관계되어 있다 이거죠. 결국 환율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그림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발명 특허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환율이 이제 채권 금리도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금리가 환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경제학 교과서 이론이고, 환율이 금리를 결정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와 다른 나라 금리가 차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만 주식시장만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채권 시장도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심에는 환율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또 미국 주식시장이 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주식 안 되니까 미국으로 이동하잖아, 그죠? 돈이 개미 투자자들이, 이 또한 달러 강세 요인이라는 거죠. 또 미국 주가 상승 요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이 금리와 주가까지 결정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수급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는 정시 격언이 있지 않아요. 그건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 시 금리가 낮은 유로존과 일본에서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와 그리고 달러 강세까지 플러스가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풀린 돈이 갈 데는 없고, 또 채권형 펀드도 있잖아요. 또 연기금과 같은 경우에는 주식만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도 편입을 해야 되는데, 미국 국채가 제일 안전하죠. 신흥국들은. 또 환율까지 만약에 상승하면 신흥국들은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국채 가격 상승은 장기채든 단기채든 결국 금리 하락 요인은 환율에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미국 국민들은 채권 딜러도 달러 이코로는 외환이니까 즉 환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거든요. 다수는. 더군다나 학자들은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뭐 학자 출신이 환율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경제학 전공자들은 또 잘 모르는 이유가 학자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에는 이걸 암기를 해가 있단 말입니다. 실질금리가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부채 상환 능력이고 실질금리는 환율에 의해서도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흥국들은.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미국 쪽으로 그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채권 시장으로. 이것도 실질금리와 관련된 얘기라는 거죠. 자기 국가의 그 부채 상환력이 약화되니까 부채 상환력이 향상되는 미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결국 실질금리가 그 낮아질 수밖에 없는 미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이제 유로존과 아시아 경제 불확실성이다. 이거는 또 아시아 증시 불안 요인이면서 아시아 통화 가치 하락 요인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그 뭐 대부분 외환 관리를 그 하잖아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그럴 때 이제 그 달러 강세가 그 기대되면 금리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그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거 유리하지, 안전하고. 이 또한 미국 장단기 금리 그 하락 요인이죠. 채권 가격 상승 요인이니까. 또 거기다 더해 가지고 그 내년 1분기 이후에는 물가 안전 기대 심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채권 딜러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급망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면 이제 그 화이자가 개발한 치료약 덕택에 그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공급망 해소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 또한 그 미국 국채 가격 상승 요인이다. 물가 하락 요인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증시에 대한 거품 붕괴 논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 70%는 거품 붕괴된다고 보고 있고 30%는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처럼 뭐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무가내로 미국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부분의 패널들이요. 그런 부분들 논리도 없이 미국 정신 거품이 아니다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행동도 깔리는 거죠. 일부는 미국 국채라도 사야 되겠다. 예? 또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다른 신흥국 경제도 무너지니까 미국 국채라도 그 사놓는 것이 바로 달러표 야예금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은 이제 실질금리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얘기 같아요. 결국 그 실질금리를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자나 경제 패널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거 답이 없는 거고요. 왜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또 신흥국 국채와 디커플링 되는 이유 못 찾는 거고, 근데 환율을 알고 그 다음에 실질금리를 부채 상환 능력에서 찾는다면 실제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다 하면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상승, 금리 하락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봐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요. 그런데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이거 알기 어려운 그런 지금 현상이 국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국채만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환율을 또 알면 또 답이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최근에 이제 미국 장단기 금리 하락이 왜 일어나느냐, 인플레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경제학자나 경제 패널들만 우려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지, 인문학을 전공했거나 물리학을 전공했거나 경제학을 전공하더라도 환율 결정 원리를 안다면 뭐 쉽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